들어가겠습니다. 오시는 길 오늘도 상당히 무거웠습니다. 귀한 걸음 해주신 모든 분들께 감사의 말씀을 올리겠습니다. 말씀처럼 바쁜 일정 그리고 무더운 날씨에도 우리 국민들의 안전을 위해서 걸음해주신 내빈 여러분들과 국민 여러분 진심으로 반갑습니다. 저도 인사부터 올리겠습니다. 의미 있는 자리 초대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 진행을 맡은 양채원입니다.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오늘 여러분들과 함께하는 2023년 승강기 4호 대응 합동훈련 진행 순서 먼저 간략하게 안내를 올리겠습니다. 국민 의례를 시작으로 내빈 소개와 인사 말씀 그리고 승강기 안전사고 예방 교육을 전해드리겠습니다. 이번엔 승객구조 실제 모의 훈련이 있을 계획이고요. 강평순으로 오늘 전체 행사는 마무리가 되겠습니다. 끝나는 시간까지 여러분 함께해 주시면 대단히 고맙겠습니다. 자, 그럼 지금부터 2023년 승강기 4호 대응 합동훈련을 실시하겠습니다. 먼저 국기대를 하겠습니다. 자리에서 잠시 일어나셔서 단상에 있는 국기를 향해 주시기 바랍니다. 혹여나 몸이 불편한 분이 계시다면 앉은 채로 예를 하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국기에 대하여 경례. 태극기야 자유롭고 정의로운 대한민국의 무한 영광을 위하여 충성을 다할 것을 굳게 다짐합니다. 바로 모두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네, 다음은 참석하실 분들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내빈들 소개가 될 때마다 환영의 박수로 맞이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먼저 수성구 의회 전영태 의장님 참석하셨습니다. 네, 계속해서 수성구 의회 도시보건위원회 박충배 위원장님 참석하셨습니다. 네, 오늘 의회에서 의원님들 많이들 와주셨습니다.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김희석 의원님 소개해드리겠습니다. 계속해서 황치모 의원님 소개해드립니다. 김소은 의원님 참석하셨습니다. 최명숙 의원님을 소개해드립니다. 네, 계속해서 수성구청의 박병준 도시국장님을 소개해드립니다. 네, 한국승강기 안전공단의 공형기 대구 동부 지사장님 참석하셨습니다. 네, 그리고 오늘 김대원 수성구청장님 이 자리에 참석을 꼭 하시려고 했는데 부득이한 사정으로 인해서 참석지 못하심을 너무나 양해해 주시면 대단히 고맙겠습니다. 그 밖에도 와주실 모든 분들, 국민 여러분들께 거듭 감사의 말씀을 올리겠습니다. 자, 그럼 훈련 실시 앞서서 수성구 의회 전영태 의장님 잠시 모시고 인사 말씀을 전해드리겠습니다. 여러분 박수로 맞이해 주십시오. 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저는 수성구의회 의장 전영태입니다. 오늘 훈련, 합동훈련 준비해 주신 관계자분께 그 노고에 깊은 경의 말씀 드립니다. 그리고 더우실 때 이렇게 참석해 주신 우리 국민 여러분들께 감사의 말씀 드립니다. 이거 승강기 합동훈련은 사고는 예고가 없습니다. 그래서 일어나지 않는 일에 대해 갖고 미리 훈련하고 준비하는 과정에서 만약에 사고가 일어났을 시 모든 사고를 좀 최소화시키는 그런 효과가 크다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오늘 더우시도 오시는데 이 만반의 준비했다 해도 이거 관계자분들하고 열심히 참관하셔갖고 아파트는 지금 우리 제가 알 때는 소장들도 많이 오신 걸로 알고 계시는데 아파트 승강기가 항상 안전하면 좋겠습니다만 그렇지 못할 그에 예배 갖고 훈련을 잘 받아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굉장히 고맙습니다. 말씀처럼 귀한 거로 하신 만큼 오늘 이 교육과 그리고 훈련이 의미 있는 그런 시간이 되시길 바라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오늘 실시하는 2023년 승강기 사고 내용 합동훈련, 급진하는 승강기 관련 사고를 예방함은 물론이고요. 수성구에서는 2019년 이후에 의미있게도 4년 만에 실시하는 훈련이 되겠습니다. 승강기 안전관리에 많은 도움이 되시길 바라면서 이 시간 함께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교육은 한국승강기안전공단에서 진행하는 승강기 안전사고 예방 교육과 그리고 소방유지관리업체, 승강기 관리 주체가 함께하는 승강기 갇힘사고 보조훈련 이렇게 두 가지로 나눠서 진행되겠습니다. 자, 그럼 먼저 승강기 안전사고 예방 교육을 여러분들과 먼저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교육은 현재 승강기 안전공단 대구 동부 지사장으로 근무하고 계시는 공영기 지사장께서 강의 수고해 주시겠습니다. 여러분 박수로 맞이해 주십시오. 네, 안녕하십니까. 한국 소개받은 대구 동부 지사장 공영기입니다. 저는 지금 현재 7월 1일자로 배정 받아가지고 발령을 받아서 근무하고 있고요. 기존에 계시던 분께서 정년퇴직하셨습니다. 그래서 급하게 임시직으로 대구지사장으로 나와 있습니다. 자, 그러면 7월 1일 이전에 무엇을 했느냐? 저는 승강기안전공단 사고조사단에서 14년간 근무를 하다가 7월 1일자로 왔습니다. 그리고 뭐 예방훈련, 사고 관련된 부분 사실 제가 전문가고요. 여기서 지금 하고 있는 훈련도 예전에 제가 했다가 시나리오부터 제가 다 작성한 걸 알고 쓰고 계시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누구보다 이 관련된 훈련 사항에 대해서 잘 알고 있어서 뜻깊은 강의가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먼저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강의 자료가 먼저 좀 이상하지만 화분이 물 주는 매뉴얼, 그리고 갇힘사고 발생 시 구조 매뉴얼, 두 번째 내용을 주로 해야 되겠지만 먼저 이거를 말씀을 왜 드리냐면, 제가 예전에 이제 사무실에 처음 갔을 때 제 사무실에 너무 상망하는 거예요. 안 그래도 사고조사만 하는 곳인데 너무 맨날 P9 그런 사진들 보고 사고 나 있는 그런 사람들하고 이야기를 하다 보니까 사무실이 너무 상막해서 화분을 좀 드려야 되겠다. 그래가지고 화분을 제가 꽃가게 가가지고 화분을 큰 거를 주세요. 그래가지고 10만원을 개인 사비를 들여서 10만원을 주면서 큰 화분을 하나 샀습니다. 그래서 꽃가게 주인한테 그랬어요. 물은 얼마나 한 번씩 줘야 돼요? 나 위아래를 한 번씩 쭉 쳐다보더니 2주에 한 번씩 주세요. 2주에 한 번씩만 주면 되나요? 그랬더니 다시 한번 위아래를 쭉 훑어보더니 이제 그때부터 진짜 물 주는 매뉴얼을 저한테 알려주는 거예요. 크게 물이 많으면 주세요.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그럼 그게 2주냐고 그랬더니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면 아니 안 죽는 화분을 주되 관리하기 쉬운 걸 주세요 그랬더니 그런 건 없다라는 거예요. 이거 뭔가. 그래서 저는 그 꽃가게 사장님한테 화분에 물을 주는 매뉴얼을 좀 달라 그랬더니 그런 건 없다. 자, 저희도 꽃가게 사장님처럼 국회에서도 그렇고 갇힘사고시 대응 매뉴얼을 주라. 그리고 현장에 나가면 관리처장님들께서도 갇혔을 때 어떻게 해야 되는지 매뉴얼을 좀 주라 라고 하시는데 매뉴얼은 실제로 없습니다. 굉장히 오랫동안 매뉴얼이 없는 상태로 운영을 해왔었어요. 그러면 왜 매뉴얼이 없느냐? 안 그래도 지금 여기 오늘 훈련하는 시나리오도 구조 매뉴얼에 따라서 훈련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 매뉴얼이 최근에 만들어진 거고 최근에 만들어진 훈련들이에요. 그러면 왜 기존에는 이것처럼 안 해왔느냐? 정답은 기존 이 훈련대로 하면 면죄부를 준다는 거예요. 나는 매뉴얼대로 했는데 사람이 죽었어.
나는 매뉴얼대로 했는데 뭐가 잘못됐어. 이런 일들이 너무 많다는 거예요. 제가 사고 조사를 하면서 똑같은 사고는 한 번도 발생한 적이 없어요. 다 달라요. 피해자가 폐쇄공증이 가지고 있는 사람도 있고, 소방서가 먼 곳도 있고, 유지관리업체가 먼 곳도 있어요. 그리고 각각의 건물마다의 상황이 다 다르기 때문에 표준화된 매뉴얼을 드릴 수가 없습니다. 마찬가지로 화분에 물 주는 것도 식물에 따라서 다르고 계절별로 다르고 물을 처음에 얼마만큼 많이 줬고 이 화분이 이 바람이 잘 드는 곳에 있는지 그늘에 있는지 이런 것들을 모르기 때문에 꽃가게 주인도 매뉴얼을 줄 수가 없었던 거예요. 우리도 갇힌 사고 발생 시 구조 매뉴얼을 승강안전공단에서 제공할 수가 없었어요. 그런데 나중에 다시 생각을 해보니 일단 표준화된 매뉴얼이라도 일단 주고 이렇게 하는 거구나 라는 거를 일단 주고 이거를 우리 현장에 맞게 여러분들께서 변화시켜야 된다. 그래서 일단 대략적인 표준화라도 드리고 나서 여러분들께서 현장에 맞게 바꾸셔야 된다. 반드시 바꾸셔야 된다. 그래서 이제라도 간단한 매뉴얼이라도 드리고 이거와 관련된 훈련을 해야 된다라고 해서 그런 취지로 훈련이 시작된 것 같습니다. 나중에 뭐 이따가 3시부터 구조훈련을 할 거지만 여기는 우리 현장하고는 다르네 이런 것들이 분명히 있으실 거예요. 똑같을 수는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한번 표준화된 매뉴얼을 보고 거기에 맞게 우리 현장에 맞게 변화시켜야 된다. 이걸 말씀드리고 싶어서 먼저 의견을 말씀드렸습니다. 다음. 자, 이게 표준화된 매뉴얼입니다. 그러면 매뉴얼 두 가지가 있습니다. 갇힌 사고가 발생했을 때 관리주체, 그러니까 관리소장님이나 건물 관계자가 해야 될 요령, 그리고 이용자, 갇힌 사람도 엘리베이터에서 갇히게 되면 어떻게 행동해야 되는지 알아야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용자의 행동 요령에 대해서 매뉴얼이 있습니다. 다시 설명드리겠습니다. 자, 비상통화장치에 경보가 울리면 즉시 통화하고 칸에 이용객이 안심할 수 있도록 질식과 추락의 우려가 없음을 안내합니다. 자, 이거는 왜 이렇게 나왔을까요? 자, 경보장치가 울리면 즉시 통화하고 이거는 뭐 당연한 거겠죠. 자, 칸에 이용객이 안심할 수 있도록 질식과 추락의 우려가 없음을 하죠. 질식한다라고 예전에 2% 부족해 그러면서 막 엘리베이터 안에서 막 질식할 것처럼 그런 광고가 한 번 있었어요. 그 광고가 난 이후로 승강공단에 전화가 빗발쳤습니다. 엘리베이터에 갇히면 질식하냐고, 실제로 질식하냐고 문의 전화가 엄청 왔었어요. 그 이후로 계속 엘리베이터에 갇히면 질식한다는 공고가 확산이 되면서 꼭 엘리베이터 안에 갇히면 질식할 우려가 없다라고 매뉴얼에 넣게 되죠. 그리고 엘리베이터가 멈추게 되면 추락한다고 다들 생각을 하세요. 그렇기 때문에 엘리베이터에 갇히면 추락한다고 공포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추락할 우려가 없으니까 일단 안심을 시키라는 겁니다. 자, 여기서 첫 번째로 말씀드리고 싶은데 비상통화장치 경보가 울리면이라고 되어 있죠. 안 울리면 최근에 작년 사고죠. 작년에 경기도 안산에 있는 대학교 기숙사에서 방학때였습니다. 대학교 기숙사 방학인데 학생 한 명이 기숙사 방에 핸드폰을 두고 내려왔어요. 그래가지고 다시 핸드폰을 가지러 위로 올라가고 있는 사이에 엘리베이터에 갇혀버렸습니다. 그런데 이도폰이 고장난 거였어요. 고장난 채로 바깥에 아무리 두드려도 방학때여가지고 학교에 학생들이 없었습니다. 경비아저씨 딱 한 명 있었어요. 경비아저씨가 엘리베이터를 딱 보는데 엘리베이터에 CCTV는 없고 고장이라고 표시가 되어 있는 거예요. 그래서 고장이라고 표시가 되어 있어서 경비아저씨가 엘리베이터 고장났네 하고 엘리베이터 회사에 고장 신고를 했죠. 그래서 엘리베이터 회사 직원이 와가지고 보니까 못 고치겠는 거예요. 기계실에 올라가 보니 기계 장치가 고장난 거예요. 그래서 엘리베이터에 사람이 갇힌 줄을 모르고 기계만 고장난 줄 알고 그냥 이거는
내일 와서 다시 고칠게 하고 가버렸어요. 그래서 이 학생은 결국엔 학생의 부모가 연락이 안 돼서 경찰에 실종 신고를 해가지고 11시간 만에 구조됐습니다. 11시간 만에. 자, 여러분, 저 같은 경우에도 엘리베이터, 저는 엘리베이터에 갇히는 게 두렵지 않아요. 그렇겠죠? 엘리베이터 20년, 23년째 일하고 있으니까 엘리베이터에 갇히는 게 두렵지 않은데 저는 뭐가 제일 두려운지 아세요? 화장실. 엘리베이터에 갇히면 화장실에 가요. 그래서 이 여학생이 엘리베이터에 갇혀서 11시간 동안 있는 동안에 생리했던 급속했어요. 그래가지고 이 여학생은 그 실종 신고를 받고 경찰이 와가지고 문을 열과 동시에 막 뛰쳐서 자기 방으로 가고 아무도 말을 걸지 말라고 했다. 그래서 우리가 추측하기에 아마 11시간 동안 엘리베이터 안에 있으면서 실수를 하지 않아서 그게 부끄러워서 문이 구조가 되자마자 뭐 119 없이 그냥 자기 방으로 뛰쳐오라고 그런 상황이에요. 자, 저번 주에 또 한 건 발생했습니다. 저번 주에는 서울에인데요. 배달 라이더분이 엘리베이터를 타고 15층 올라갔다가 다시 아래 1층으로 내려오던 중간에 엘리베이터가 멈춰버렸어요. 그래서 이 사람도 인터폰이 작동이 안 됐어요. 그래서 똑같습니다. 경비 아저씨가 엘리베이터 회사에 전화해가지고 엘리베이터 고장났어 그랬더니 유지관리 업체에서 뭐라 그랬냐면 엘리베이터가 2대가 있거든요. 엘리베이터 2대 있으니까 한 대는 고장나고 괜찮다는 거예요. 요 한 대가 다니니까 내일 와서 고칠게요 이런 거예요. 그 엘리베이터 안에 사람이 있는지도 모르고 그래서 이분도 8시간 만에 구조가 됐어요. 그래서 이 사람이 또 실종이 됐으니까 찾아야 될 거 아니에요. 그래서 나중에 어떻게 하다고 해서 119 구조대가 와서 문을 딱 열어보니 엘리베이터 안에 사람이 죽어있는 거예요. 죽어있다고 그러니까 좀 놀라시는데요. 죽진 않고 의식불명 상태로 발견됐어요. 그래서 119에서 데려가가지고 병원에서 식고세전술 하고 보니까 살아났죠. 그래서 물어봤어요. 엘리베이터는 어떻게 된 거예요? 기억이 안 나. 이런 일도 있습니다. 그래서 나중에 말씀드리겠지만 비상통화장치의 경보가 울리면 여기서부터는 울리게 관리를 해주셔야 된다는 거죠. 울리게 관리를 울리면 즉시 통화해서 사용객이 안심할 수 있도록 조치해야 된다. 자, 그러면 안심이 안 되는 경우도 있겠죠. 안심이 안 되는 경우. 엘리베이터는 온 국민이 다 타지 않습니까? 그런 일도 있었습니다. 절이었어요. 충남 쪽에 절이었는데 요즘 절에도 엘리베이터 있죠. 절이었는데 절이면 딱 느낌이 드시죠? 119가 빨리 오기가 힘든 동네라는 거죠. 절에 봉사하시는 그 신도분이 폐소공포증이 원래 있거든요. 폐쇄공포증이 있는데 엘리베이터를 타고 가다가 엘리베이터가 멈춰버렸어요. 그러면 이 폐쇄공포증 가지는 사람이 어떻게 되죠? 흥분을 해가지고 뇌출혈이 와가지고 갇힌 지 20분 만에 뇌사 상태. 구조대가 좀 늦게 왔죠. 1시간 좀 안 걸렸어요. 1시간이 안 걸려서 도착했는데 이미 구조대가 도착해서 보니까 뇌사 상태에 빠져버린 거죠. 그런 사례도 있습니다. 자, 그래서 결국엔 요 1번 가지고 여러 말씀을 드렸는데요. 자, 비상통화장치 경보가 울리면 즉시 통화하고 칸의 이용객이 안심할 수 있도록 조치해 주셔야 된다. 자, 두 번째, 칸의 이용객이 임의로 판단하여 탈출할 경우에 승강로 내로 추락할 수 있음을 안내하고 탈출을 시도하지 않도록 당부해야 됩니다. 자, 안심하지 못하면 탈출을 하려고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자, 그러면 탈출하다가 어떻게 추락을 하죠? 탈출하다가 추락하기는 엘리베이터 구조를 조금만 아시는 분들은 탈출하다가 어떻게 추락해? 내가 탈출해서 문으로 나오면 승강장이잖아요. 승강장인데 어떻게
승강장으로서 추락하지라고 의문을 가지실 텐데 그 부분은 좀 뒤에 애니메이션 동영상을 가지고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래서 칸의 이용객이 임의로 탈출을 하지 않도록 안심을 시키셔야 된다. 세 번째입니다. 칸의 이용객을 통해서 갇힘이 발생한 승강기 위치와 정지한 층 등을 파악해서 구조대원에게 알려야 됩니다. 자, 이거는 구조를 조금 더 빠르게 하기 위해서 그렇게 물어보는 건데요. 이것과 동시에 엘리베이터 위치하고 엘리베이터 안에 혹시 사람이 다친 사람이 있는지 같이 파악해 주면 되겠죠. 이거는 빠른 구조를 위해서 물어보는 겁니다. 네 번째, 비상연락망을 통해서 갇힘 고장이 발생한 사실을 승유지관리업체와 119에 알려서 구조를 요청해야 됩니다. 자, 그럼 여기서 항상 우리 물어보죠. 119에 먼저 119에 신고할까요? 아니면 유지관리업체에 신고할까요? 아니면 둘 다 신고할까요? 항상 물어보시죠. 자, 이 부분 때문에 매뉴얼화 할 수가 없는 부분이 사실은 있습니다. 저기 여기 철원 같은 데 있지 않습니까? 철원 같은 데는 유지관리업체가 근처에 없어요. 119가 훨씬 빨리 옵니다. 빨리 와요. 그래서 철원 같은 데 오지에 있는 데서는 119가 부르는 게 사실 맞고요. 그리고 이런 대도시에 유지관리업체와 119가 거의 가까이 있죠. 그러면은 동시에 부르면 되겠네 라고 하죠. 그런데 동시에 부르면 어디가 문제죠? 무조건 119 구조대가 빨리 옵니다. 자, 그럼 119 구조대가 와서 구조하면 되죠. 그런데 이런 부분이 또 있어요. 다 그렇진 않지만 엘리베이터 안에서 사람이 나중에 하고 비명을 막 지르고 있으면 바깥에서 구조하는 119 구조대는 이게 문이 잘 안 열리는 경우가 있습니다. 문이 잘 안 열리는 경우가 있어요. 엘리베이터의 문은 비상해제 장치는 삼각키로 돼가지고 이렇게 딱 오른쪽으로 챙겨서 열리면 되는데 이렇게 안 열리는 데들이 꽤 있죠. 이상하게 생긴 기역자를 꺾어져가지고 막 이렇게 돌려가지고 막 문을 여는 무슨 이상하게 생긴 금고 문 여는 것처럼 생긴 문들이 있습니다. 그거를 딱 바깥들인 119 구조대는 이거 뭐지? 구조 구멍이 없네? 야, 안에서는 막 소리 지르고. 자, 그러면 유압자키 넣어서 문을 부셔버립니다. 자, 유압자키 넣어서 문을 부셔버리면 구조대가 잘못한 건 아니죠. 안에 있는 빨리 요구자를 구조하기 위해서 문을 부셔버립니다. 그래서 문을 부시고 요구조자를 꺼내서 후송을 시키죠. 자, 그리고 이제 가면 관리소장님들은 이제 이거를 고쳐야 되지 않습니까? 고쳐야죠. 얼마 나올까요? 1,000만 원 나옵니다. 1,000만 원. 네. 엘리베이터 문 부시면 1,000만 원씩 나옵니다. 자, 그럼 이 1,000만 원을 누가 낼까요? 구조대에서 안 내주시잖아요. 네. 그러면 이 1,000만 원은 대부분 입주자 대표회의에서 돈을 내시게 됩니다. 그러면 입주자 대표회의에서는 또 문을 부셨기 때문에 왜 부셨냐? 누가 잘못해서 부신 거냐, 구조대는 왜 부셨대, 이런 막 하다가 보면 하루 이틀 지나고 돈은 누가 낼 거냐, 그러면서 자꾸 지연이 되죠. 그런 것 때문에, 자, 119 구조대에서 구조해가지고, 문을 부시면서까지도 구조를 할 거냐, 이런 많은 고민들이 있으세요. 그래서 이걸 저희가 매뉴얼화해서 나눠드리기가 좀 어렵다는 거죠. 자, 그러면 제 개인적으로 어떤 구조 방법이 제일 좋냐라고 했을 때, 자, 유지관리 업체에서 와가지고 엘리베이터의 상태를 파악해 줘야 됩니다. 엘리베이터 상태. 왜 그러냐면 엘리베이터의 상태를 정확하게 파악하지 못하고 구조를 실시했을 때 119 구조대 대원들이 다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제가 제일 이상적으로 생각하는 구조의 방법은 유지관리 업체에서 와가지고 엘리베이터의 지금 현재 상태를 파악해주고, 자, 구조대는 이쪽을 통해서 내가 문을 열어줄 테니 요 구조자를 엘리베이터 안쪽 문을 따고 들어가서 꺼내주면 좋겠습니다 라고 상의해서 구조하는 게 제일 좋은 방법입니다.
그런데 그렇지만 상황에 따라서 그게 안 되는 경우들도 꽤 있죠. 자, 그리고 안에 있는 사람이 특별히 뭐 부상이 없거나 폐쇄공포증도 없어서 그냥 나는 좀 기다릴 수 있다라고 판단이 된다면 유지관리업체에서 그냥 꺼내줄 수도 꺼내주는 방법도 있죠. 자, 그렇지만 유지관리업체는 갇힌사고가 발생을 하면 무조건 와야 돼요. 무조건 와야 됩니다. 왜 그러냐면 고장난 상태를 파악을 하고 고쳐야 되니까 유지관리업체는 어차피 빨리 오든 늦게 오든 와야 됩니다. 자, 그래서 유지관리업체는 일단 꼭 부르시고 그 다음에 요구조자가 부상당한 사람이나 유지관리업체에서 늦게 온다라고 판단이 됐을 때는 119조대도 같이 부르셔야 됩니다. 다음. 자, 그러면 아까 말씀드렸죠. 현장에 119조대가 도착해서 갇힌 상황이 1층에서 2층 사이에 엘리베이터가 멈춰 있고, 자, 엘리베이터 비상키는 이겁니다 라고 이렇게 해서 주는 게 좋습니다. 자, 119조대에 계시지만 119조대에도 엘리베이터 키 있으시죠? 20개 이상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 중에서 119조대가 이렇게 키를 보통 들고 다니세요. 들고 다니셔가지고 현장에 오면 이게 뭐더라고 펼쳐가지고 이거가 이게 맞춰보세요. 그러시더라고요. 그래서 특이한 구조의 문일 경우에는 삼각형 모양으로 된 키는 대부분 이제 쉽게 여는데 그게 아닌 현장에서는 이렇게 생긴 이상하게 생긴 자같이 생긴 이런 것들은 관리 주체가 이렇게 넘겨주면서 우린 이걸로 엽니다라고 해서 알려주시는 게 좋습니다. 자, 6번째, 구조 현장에 일반인이 접근하지 못하도록 안전조치해야 됩니다. 자, 안내방송을 하고, 자, 엘리베이터가 고장이 나서 지금 뭐 구조 중입니다. 각 세대에 계신 분들은 엘리베이터 이용을 자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런 식으로 방송을 하고 차단막을 설치해야 되고요. 구조 과정에서 승강물에 추락하는 사고가 발생할 수 있으므로 관리자 또한 임의로 판단해서 직접 구조를 시도하지 말아야 됩니다. 자, 제가 이렇게 말씀드렸죠. 구조 과정에서 승강물에 추락하는 사고가 발생할 수 있으므로 관리자가 임의로 판단해서 직접 구조를 하지 말 것이라고 했지만 관리자가 판단해서 구조를 해야 되는 상황도 있죠. 아까 같이 절에 구조대가 늦게 오는 상황이고 안에 갇힌 사람이 폐쇄공포증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라면 빨리 구조를 해야 되죠. 그러면은 안전관리자, 건물의 관리자가 승객을 구조할 수도 있습니다. 구조할 수도 있어요. 그런데 이제 그렇게 구조하는 과정에서 그 구조하던 사람과 다치는 경우들이 지금까지 종종 있어 왔습니다. 그래서 일단 매뉴얼 상으로는 구조하지 않는 게 좋겠다라고 안내하는 것이 강제사항은 아닙니다. 자, 그런데 이제 이게 이런 사고들이 발생하고 나면 아까 제가 식물을 물을 너무 많이 줘서 앉아서 죽여버리면 나중에 다시 새로운 걸 사서 또 하면 되는데 이 엘리베이터는 사람이 죽고 사는 거라 나중에 구조를 내가 임의를 잘못했는데 그 구조자가 사망을 했거나 구조를 안 했는데 또 그 사람이 아까처럼 절에서처럼 식물인간이 됐을 때 이게 이제 법적인 소송에 가다 보면 나중에 결국에는 이제 법적인 요건을 따지게 되죠. 다음. 자, 그 법적인 요건에 나올 만한 게 이런 겁니다. 자, 승강기 안전운행 관리에 관한 운영 규정입니다. 행정안전부 고시입니다. 행정안전부 고시가 결국 법이죠. 법적인 내용입니다. 자, 승강기 안전관리자의 직무. 승강기 안전관리자는 이런 직무를 하라고 고시에서 정해놨습니다. 자, 그러면 아까 이 구조훈련에서는 관리실에서 전화를 받는 사람, 이런 사람이 안전관리자가 되겠죠. 자, 그런 사람들은 이렇게 하라고 법에서 규정을 시켜놨습니다. 2항에 보면 승강기 안전관리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확인하기 위한 일상 점검을 실시해야 된다. 일상 점검이란 매일 한 번씩은 봐야 된다라는 거죠. 매일 한 번씩은 봐야 된다. 자, 이 경우 승강기의 안전운행에 지장이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즉시 해당 승강기 운행을 중지시키고 관리 주체에게 보고해야 된다. 자, 그럼 다음 한번 봐볼까요? 어떤 사항을 매일 봐야 되죠? 네, 다음. 자, 이게 법에서 정해놓은 안전관리자가 매일 한 번 이상씩 확인해야 된다라는 거예요. 근데 이제 우리
관리소장님들이나 관리주체께서는 엘리베이터는 뭐 회사에다가 다 맡겨놨으니까 회사에서 잘 해주고 있으세요. 우리는 엘리베이터 회사가 그런 거라고 우리가 돈 주고 맡겨놓은 거지,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이 많으세요. 그런데 나중에 이런 사고가 발생하게 되면 법에서 정해놓은 걸 따질 수밖에 없습니다. 법에서 안전관리자 이렇게 하라고 정해놨습니다. 기계실 출입문의 잠근 상태는 매일 한 번씩 확인해라. 자, 기계실 온도와 환기장치 작동 상태는 매일 확인해라. 엘리베이터 설치력도 호출 버튼, 등록 버튼, 엘리베이터 등록 버튼 잘 되는지 매일 확인해라. 자, 표준부착물이라고 하면 엘리베이터 안에 매진승, 승객용, 천에 15인승 이런 것들 말이야. 표준부착물이 잘 붙어있는 거고. 자, 다섯 번째 스텝 중요합니다. 엘리베이터 비상통화장치 작동 상태 매일 점검해라라고 고시에 나와 있습니다. 자, 그러면 요 5번상 엘리베이터 비상통화장치가 작동이 안 됐어요. 자, 그러면 작동이 안 돼가지고 아까 말한 것처럼 통화장치를 눌렀는데 통화장치 고장나서 안 됐어요. 그래서 11시간 동안 엘리베이터에 갇혀 있다가 나중에 나와서 보니까 뇌출혈로 내사 상태에 빠졌어요. 자, 이후 내사 상태에 빠진 사람의 부모, 보호자가 형사소송을 제기를 하면 누가 문제가 될까요? 누가 문제가 될까요? 자, 이거는 관리 주체가 매일 점검하라고 한 거고, 자, 아니 나는 유지관리업체에 비상통화장치 유지관리업체가 해주는 줄 알았죠? 자, 그런데 법적으로 그렇게 안 돼 있죠? 법적으로 그렇게 안 돼 있습니다. 자, 유지관리업체는 한 달에 한 번만 와서 확인을 합니다. 한 달에 한 번만 와서 확인을 하는데, 유지관리업체 이렇게 이야기해요. 사고가 나게 되면. 아니, 내가 자체적으로 예전에 1월 1일날 와서 봤을 때는 양호했어요. 근데 일주일 뒤에 사고가 났잖아요. 일주일 안에 고장난다는 거죠, 뭐. 자, 그러면 관리 주체는 법이죠. 법상 매일 확인하라고 돼 있는데 관리 주체가 확인 안 하셨네. 이렇게 됩니다. 소송을 가게 되면. 자, 그래서 엘리베이터를 관리소장님들, 아파트 공동주택이나 관리소장님들께서 착각하고 계시는 게 이 부분이에요. 일상 점검은 법에서도 관리 주체가 매일 하게끔 돼 있다. 나중에 요거와 유사와 관련된 사고가 발생하게 되면 관리 주체 책임이라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이 부분 많이 간과하시는 부분입니다. 자, 6번 기계실 출입문, 승강장 문 등 비상 열쇠 관리는 관리 주체가 꼭 잘 하고 계셔야 돼요. 왜 이 부분 말씀드리냐면 요 비상 열쇠와 관련된 사고들이 굉장히 많이 나고 났다 하면 다 사망사고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비상 열쇠에 관련된 부분은 관리를 잘 하셔야 된다고 관리 주체의 의무사항으로 넣어달라는 거죠. 자, 그만큼 관리 주체가 승객 안전에 필요하다고 정하는 사항은 결국은 상황이니까 이 5번, 6번과 관련된 사고나 분쟁이 굉장히 많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다음. 자, 그러면 구조 과정에서 발생한 사례, 방금 말씀드렸던 것처럼 한 말씀만 드리겠습니다. 자, 이분은 엘리베이터 회사 직원분이에요. 엘리베이터 회사 직원분인데 경력이 한 달밖에 안 됩니다. 자, 엘리베이터 안에 갇힌 사람, 엘리베이터 안에 이게 뭘까요? 이게 사람 발입니다. 사람 발. 뒤로 나오는 거예요. 뒤로 나오는 거예요. 여기에 엘리베이터가 문을 딱 열어보니 문이 이만큼만 남아있는 거예요. 여기에 사람이 있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 갇힌 사람이 누구냐면 건물주예요. 건물주가 엘리베이터 직원한테 야, 나 갇혔어. 와줘. 그래가지고 와서 딱 문을 열어보니까 이렇게 생긴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 건물주가 이렇게 야, 저기 가서 의자 갖고 와. 의자를, 여기 있는 의자를 갖고 와. 그래서 여기서 이쪽으로 여기 보시면 이게 발이에요, 발. 뒤로 이렇게 나오는 거예요, 뒤로 이렇게 쭉 나와가지고 의자에 탁 안착하려고 했는데 여기서부터 여기 공간이 있지 않습니까? 여기는 낭떠러지예요. 여기서 나오다가 이 낭떠러지로 떨어져서 버렸어요. 죽진 않았어요. 죽진 않았는데 떨어져 버렸어요. 자, 구조 과정에서
지금 이제 요 사람, 이 구조자죠. 유지관리업체 직원인데 경력이 한 달밖에 안 됐어요. 그래서 이렇게 나오면 이렇게 떨어져 죽는 사례가 있는지 이 사람은 몰랐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 사람은 문만 닫을 줄 알았지 문을 딱 열고 보니까 이 건물주가 시킨 대로 하는 거죠. 현재 의자 갖고 와. 자기는 의자 갖다 주자 갈게요. 딱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자, 그럼 결국엔 누구 잘못일까요? 다친 사람은 보통은 다친 사람한테 잘못을 잘 묻진 않아요. 네, 다쳤으니까. 결국엔 이 사람한테 잘못을 물어서 엘리베이터 회사에다가 책임을 지고 이런 사례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구조하는 과정에서는 굉장히 신경을 많이 써야 되는 작업이고 또 그 경력도 구조자는 경력도 많아야 돼요. 자, 다음 화면 보여주시겠습니까? 자, 이거는 사망사고입니다. 사망사고인데 여기는 12층짜리 건물이에요. 12층짜리 건물에 여기는 주말에 엘리베이터를 12층에다가 세워놓고 파킹한다고 그러죠. 12층에다가 세워놓는다고 합니다. 어떻게 세워놓냐 그랬더니 엘리베이터 안에 문을 열고 들어가가지고 겉 밑에 보면 조작반이 있죠. 조작반을 열고 이렇게 꺼놓는데요. 꺼놓고 나중에 밖에 나와가지고 문을 이렇게 닫아놓는다. 자, 엘리베이터가 2대가 있는데 옆에 있던 한 대가 고장이 나버렸어요. 자, 고장이 났어요. 자, 그러면 옆에 있는 거 한 대를 살려야 될 거 아니에요. 자, 현재 상태로는 2대가 다 서 있는 거네요. 2대가 있는데 한 대는 고장 나 있고 한 대는 12층에다가 자기들이 세워놨어요. 자, 그러면 경비 씨 어떻게 해야 돼요? 12층에 있는 거를 살려야 될 거 아니에요. 그래서 12층까지 걸어 올라갑니다. 막 12층까지 걸어 올라가. 계속 돌았겠죠, 이렇게. 그래가지고 다 왔나? 11층으로 들어가요. 12층까지 있는데 11층에 들어가가지고 그냥 문을 연 거예요. 그냥 떨어져 버렸어요. 12층까지 걸어 올라가야 되는데 자기는 12층이 11층인 줄 알고, 아니 11층이 12층인 줄 알고 11층 문을 그냥 들어가셨다. 자, 그런데 우리는 이렇게 이야기하죠. 엘리베이터가 문을 열었어요. 엘리베이터가 없어. 그러니까 허당이야. 자, 그러면 다시 안 들어가고 나오면 되지. 이렇게 이야기하는데 제가 지금까지 이렇게 해서 떨어져서 죽은 사람들의 CCTV를 20건 넘게 봤어요. 복도에 있는 CCTV를 20건 넘게 봐본 적이 있는데 하나같이 뭔가에 홀린 것처럼 당연히 엘리베이터가 여기 문을 열면 엘리베이터가 있는 것처럼 그냥 자연스럽게 발을 디뎌요. 낭떠러져 있더라도 항상 문을 열면 엘리베이터가 있었거든. 그러니까 문 열고 그냥 바로 낭떠러진데도 떨어지더라고요. 20명 넘게 봤어요. 너무 자연스럽게 떨어집니다. 자, 그래서 이거는 이제 왜 말씀을 드리냐면 엘리베이터를 잘 모르는 사람이 고장 수리를 한다거나 아니면 엘리베이터를 잘 모르는 사람이 비상해제 키를 가지고 사람을 구조하려고 시도하다가 발생하는 사고거든요. 그래서 비상키를 잘 보관하고 있으라는 표현으로 비상키는 엘리베이터를 잘 아는 사람만 운영할 수 있도록. 그 사람은 엘리베이터를 잘 모르는 그냥 경비 아저씨예요. 그러면 이 사고의 책임은 누가 질까요? 경비 아저씨가 그냥 한 대를 살려주기 위해서 한 대를 운영시키기 위해서 키를 가지고 왔기 때문에 통상 관리소장님이 책임을 집니다. 관리소장님이 키를 관리를 잘 못한 데 대해서 나중에 혹시라도 사망사고에 대한 형사입건을 누구를 해야 되냐 그러면은 항상 안전관리자 또는 관리소장, 관리 주체가 형사입건 대상입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 주의하셔야 됩니다. 다음 사례. 자, 이번에는 이용자 행동요령입니다. 행동요령은 왜 말씀드리냐면 아파트에서도 좀
그 주민들한테 홍보를 좀 해주셔야 돼요. 자, 그래서 보시면 자, 밀폐되지 않습니다. 엘리베이터 환풍기도 있고 뭐 문틀도 보면 뭐 구멍 많지 않습니까? 절대 질식하지 않습니다. 질식하지 않기 때문에 그냥 혹시나 모르는 거에 뭐 출렁거릴 수도 있기 때문에 그냥 낮은 자세로 있으면 됩니다. 자, 칸에 조명 정전이 되거나 정전이 되더라도 비상 조명이 배터리로 들어가는 조명이 있으니까 조명이 다시 켜집니다. 다음 장. 자, 인터폰으로 정리한다. 네, 그래서 인터폰 같은 경우에는 관리 주체가 잘 매일 일상 점검을 통해서 잘 되도록 유지해야 되겠죠. 그래서 인터폰을 통해서 구조 요청을 하고, 자, 외부 관리 연결이 되면 전화로 관리실에서 안 받으면 우리나라 엘리베이터들은 다 엘리베이터 회사로 자동으로 넘어가게 돼 있죠. 또 어떤 회사는 엘리베이터 회사에서도 안 받으면 119로 자동으로 넘어가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엘리베이터 안에 갇히면 통화가 안 되더라도 통화 중 걸려도 뚝뚝뚝 걸다가 좀 있으면 엘리베이터로 넘어가니까 걱정하지 말고 그냥 연결이 된 거를 하시면 됩니다. 혹시 그 와중에도 되지 않는다면 핸드폰으로 해서 핸드폰으로 통화가 119나 통화가 된다면 핸드폰으로 119로 하시면 됩니다. 네, 다음 장. 자, 이도 저도 안 된다. 통화 장치도 안 되고 휴대전화 안 된다. 그러면은 내가 있다라는 걸 알려야 돼요. 아까 말씀드렸던 8시간 갇혀있던 사람, 아까 말씀드렸던 11시간 갇혀있던 사람들 이 행동을 안 했어요. 핸드폰 통화 안 되면 두드려서라도 내가 있다는 걸 알려야죠. 그래서 엘리베이터 부시지는 말고요. 문 이렇게 두드려가지고 있다라는 거를 알리는 게 중요할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엘리베이터 문이 가끔 가다 보면 열리는 경우도 있습니다. 열리는 경우 있어요. 강제로 열고 나오려다가 사고 나는 경우가 있으니까 내가 있다는 사실만 알리고 구조 요청을 하는 게 맞는 것 같습니다. 여기까지 이용자 행동 요령이었습니다. 자, 이용자 행동 요령도 법으로 정하고 있습니다. 법으로 정하고 있어요. 왜 이걸 법으로 정하냐면 이용자가 행동을 잘못했을 때 형사사건이 발생하게 되면 그런 거에 대한 것도 다 정해놓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이것도 고시, 법에서 정해놓은 고시로 엘리베이터 이용자의 준수사항도 정해놓고 있습니다. 다음 장. 이렇게 돼 있고, 이렇게 플레이 돼 있어요. 15번까지 이용자의 준수사항을 규정을 하고 있습니다. 자, 이 부분은 대부분 엘리베이터 그 안에 타보면 이용자 준수사항이라고 안내에 되어 있는 내용이죠. 그게 다 여기에 법, 고시로 나와 있는 부분입니다. 네, 다음 장. 자, 여기서 이제 실제 사고 사례들 하나씩 보도록 하겠습니다. 엘리베이터 문 안쪽에 통상의 사람들이 착각을 하는 게 엘리베이터 문 이 안에는 엘리베이터 카가 있을 거라고 대부분 착각들을 하세요. 그래가지고 문에다가 충격을 가하고 하는데 아주 위험한 행동이죠. 이거 한번 동영상 좀 틀어주시겠습니까? 엘리베이터는 저쪽에 있네요. 저쪽에 있고 날라차기. 자, 문짝은 이미 부셔졌죠. 엘리베이터 문 안에는 항상 엘리베이터 카가 있을 거라고 생각하는데 그냥 안 그렇다. 네, 그렇습니다. 자, 여기도 그렇고 이 사진은 뭐냐면 이제 전동 휠체어, 전동 스쿠터 노약자분들이 보고 다니는 이게 힘이 엄청 세요. 그래서 엘리베이터 문에 부딪히면 문 다 부셔져 버립니다. 방금 보셨듯이 날라차기로 부셔지는데 전동 스쿠터 문 닫아버리면 99% 다 부셔집니다. 그래서 순간적 문에 충돌하고 충격을 가해서는 안 된다. 자, 그러면 우리가 대비할 건 뭘까요? 우리가 대비할 건 다음 장. 우리가 대비할 거는 이 안쪽에 이 레일을 이런 슈라는 게 이제 이 홈에 이렇게 도화슈라고 부르는데 홈에 이게 끼워져 있는 겁니다. 이게 충격을 가해버리면 이게 휘면서 이렇게 들려서 나오는 거거든요. 다음 장. 자, 그러면
이거를 이탈하지 않도록 이런 장치들이 다 나와 있죠. 여러분들께서 관리하시는 곳들의 99%는 다 이탈 방지 장치가 되어 있습니다. 이탈 방지 장치가 되어 있는데 이것 또한 이탈 방지 장치가 관리가 잘 못 되어 있거나 아니면 전동 스쿠터 같은 큰 힘으로 가해졌을 때는 이것조차도 부셔진다는 거죠. 그래서 한 10년 전쯤에는 유사 사고가 많이 났었는데 최근에는 좀 많이 줄어들었습니다. 그렇지만 전동 휠체어, 전동 스쿠터 사고는 아직도 많이 발생하고 있죠. 문짝을 끌고 들어가 버리는 사고 있습니다. 다음 장. 엘리베이터 안에 타다 보면 이쪽 이런 조그만한 틈이 있어요. 문이 왔다 갔다 하면 그 틈이 무조건 있어야겠죠. 근데 이쪽 틈에다가 손을 대고 있으면 손이 빨려 들어가요. 영상 한번 들어주시겠어요? 잠시만요. 문이 열리면 끝부분에 들어갔다가 끝부분을 서주시고 다음 장. 네, 오른쪽 실제 영상. 대부분 꼬마 어린애들한테 발생해서 순식간이에요. 네, 좀 꼬마 손 보이죠? 네, 절대 들어가거든요. 절대 안 빠집니다. 그래서 저런 경우에는 저 문짝을 움직이지 않도록 하고 결국에 문짝을 부셔가지고 꺼내었어요. 절대 안 빠집니다. 다음 장. 엘리베이터 이 안쪽에는 굉장히 스테인리스 판으로 해서 날카롭게 되어 있습니다. 날카롭게 되어 있기 때문에 손을 들어갔다가 나오면 손에 무슨 살이 있으니까 손에 살이 다 빠져나오죠. 보면 뼈가 다 보여요. 이런 굉장히 꼬마애한테 발생하는 사고고 이름도 굉장합니다. 다음 장. 자, 이거는 좀 황당하죠. 그림이 황당한데 엘리베이터 안에서 설마 이런 사고가 날까라고 하는 사고들이 나요. 어떤 사고냐면 이거는 제 발인데요. 이 제 발인데 이쪽 아래쪽에 보면 이게 약간 안으로 들어가 있어요. 안으로 들어가 있는데 엘리베이터 안쪽 끝에다가 발 딱 대고 있다가 이쪽 부분 날카로운 아킬레스건이 끊어져 버려요. 우리나라에서 지금까지 3건의 사고가 발생했습니다. 3건의 사고가 발생했는데 슬리퍼를 신고 있는 꼬마애들이 좀 뒤쪽에 기대고 있다가 이렇게 살짝 들면서 쪽에 아킬레스건이 끊어진 사고가 3건이 발생했어요. 자, 그래서 엘리베이터 회사들, 제조사, 유지관리업체 다 국보를 뿌려가지고 야, 아킬레스건이 엘리베이터 안에서 아킬레스건 끊어지면 안 되죠. 이런 사고가 발생했다고 국보를 쫙 뿌리고 다 확인을 하고 난리를 쳤는데 다 보완을 했죠. 여기다가 안 되는 데는 테이프도 바르고 쳤는데 그래도 사고가 나는 곳들이 있어요. 혹시 돌아가 보시면 우리 엘리베이터 어떤가 한번 만져보시고 엘리베이터 안에 아킬레스건이 끊어지는 사고 나면 안 되죠. 그렇습니다. 자, 다음 장. 네, 다음 장. 자, 이거는 이제 엘리베이터 사고라고 하면 이제 제일 무서운 사고라고 합니다. 이거만 하나 보여주시겠어요? 엘리베이터는 수직으로 왔다 갔다 하는 거고요. 경사도로에 엘리베이터를 세워놨는데 사이드 브레이크가 고장났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자, 여기서 끝나면 되는데 이게 엘리베이터에 올라갑니다. 그런데 이 사이에 사람이 끼는 경우가 있어요. 이 사람은 뒤로 나와서 다행인데 못 나오고 저 사이에 끼는 경우가 있습니다. 다리가 끼면 다리가 절단되고 팔이 끼면 팔이 절단되고 엉덩이가 끼면 살더라고요. 엉덩이 있는 사람은 어떻게 못하더라고요. 하여튼 엘리베이터는 브레이크, 정비가 제대로 안 되면 이런 사고가 발생할 수 있다. 그래서 요즘에 공공기관 같은 데 보면 엘리베이터 앞에 써있죠. 이렇게 엘리베이터가 제자리에 있는지 잘 확인하고 타시라고.
한번 딱 한 템포만 딱 늦게 타시면 이런 사고들 어떻게 나냐면 문이 쫙 열리면서 엘리베이터 쫙 올라가거든요. 그래서 한 템포만 쉬고 문이 딱 열려서 한 템포만 쉬고 하나를 올리고 그 안에 문구들이 적힌 걸 보셨을 거예요. 이거는 뭐 기술자들이 잘 관리해야 되겠죠. 네, 다음 장. 네, 다음 장. 일본은 이제 뭐 엘리베이터에 보면 기계실에서 보면 이런 부품들이 자꾸 부품들 고장으로 인해서 이런 브레이크 장치거든요. 브레이크의 기계 장치, 브레이크의 전기 장치. 브레이크 관련된 쪽에 문제가 생기면 엘리베이터가 아까 문이 열린 채로 이렇게 움직이는 사고가 발생한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55분 시간이 거의 다 됐는데요. 다음 장 보시겠어요? 다음 장. 네. 이거 하나만 보겠습니다. 이거 한번 보여주세요. 마무리하겠습니다. 자, 관리자분들께서도 엘리베이터가 사고가 나기 수리하거나 그럴 때 펜스를 꼭 쳐야 되거든요. 그냥 옆에서 괜히 구경하다가 사고가 나는 경우도 있어요. 엘리베이터 문 열었죠? 아무것도 없어요. 네, 중국에서 있었던 일이고요. 저희 사이가 문 열었는데 장애는 맞아서 사고나 이런 상황. 자, 그래서 승강장문과 관련된 여러 사고들을 많이 보여드렸습니다. 매뉴얼대로 하시면 이런 사고도 예방할 수 있겠지만 이제 뒤이어서 하는 훈련을 좀 참관하시고 훈련 내용대로만 할 게 아니다. 훈련 내용과 우리 현장에 맞게끔 우리가 다시 돌아가셔서 우리 현장에 맞는 매뉴얼을 작성하셔야 된다는 거 꼭 유념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자, 여기까지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긴 시간 감사합니다.